네, 반갑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마감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상승 종목 약 350여 개, 하락 종목 500개, 코스닥도 상승 종목 약 370여 개, 하락 종목 1000여 개입니다. 금일 수급을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왔으나 개인과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왔으나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역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이 하나 있죠.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살펴봐야 될 점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했죠, 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2290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단기 고점이다. 2290포인트 뚫으면서 23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에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2290포인트 맞췄네요. 뭐 2290포인트 정확하게 뭐 맞춰주면서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2290포인트 맞췄으니까 잘했죠? 이게 아니라 2290포인트에 도달했고 단기 고점이 맞았어요. 제 생각처럼. 그렇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거든요. 작성해 드릴게요.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의 지금 증시가 어떻게 갈지,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꾸려봐야지 약세가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1,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스피 지수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229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쵸? 일단 이건 맞았어요. 제가 시나리오 이걸 맞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2290포인트 못 깼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왜 못 돌파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급이에요. 수급.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졌다가 금일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뭐 매도세가 나온 거 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매도세가 조금 뼈아프긴 해요. 삼성전자의 외인 매도세가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3.7%가 넘는 약세가 나와주고 있죠. SK하이닉스 역시 7%가 넘는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좀 약세가 좀 크거든요.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일단은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229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첫 번째, 2290포인트가 정말 단기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고 지속적인 약세가 나온다. 단기 고점에 도달했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이제 물량을 떠넘기고 쭉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이 2290부터 지난 신저가예요. 신저가를 이탈할 가능성이 물론 드물긴 하지만 신저가까지 다시 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세라고 해봤자 전 이거 2300포인트 1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고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대비, 다음 주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를 대비하면서 일단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시적인 매도세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대차례 외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결론은 두 가지 시나리오 전부 다 다음 주까지 약세가 예측된다. 다음 주까지 약세가 예측된다는 거예요. 한 차례 꺾일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기 5일평균선 안 깼잖아요. 코스피 보시면, 그쵸? 5일평균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재차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계좌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는 방법에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밀린다는 생각을 가정하고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3일 3거래일 정도는 시장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보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제가 여기서 반등이 폭 하고 나올 거라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84,000원 딱 그어놨죠. 물론 84,000원보다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83,400원까지 빠졌는데 제가 84,000원 부분까지 그어놓은 이유 첫 번째가 84,000원 부분까지 일단 하락세가 나올 것 같다. 이 부분까지 약세가 나올 것이고 이 84,000원을 깨고 약세가 좀 나와준다면 지난 저점인 이 84,000원 부분 84,000원 부분까지 약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현재 약간 이탈한 모습이죠. 84,000원 부분까지 약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이 84,000원까지 약세가 나와도 괜찮다. 약세가 나와준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욱 긍정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전거래일에 급락이 나오지 않고 그쵸?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다가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예를 들면 이날을 볼 수 있겠네요. 6월달에 SK 하이닉스가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오나 싶었어요. 그쵸? 한 차례 반등이 나오나 싶었더니 한 번 더 밀리고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려내면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날의 지표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해서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급의 이탈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그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수급의 이탈, 특히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반도체 관련주가 가야지 국내 증시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근데 이렇게 밀리면은 반도체 관련주가 갈 수가 없어요. 반도체 관련주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가야 된다. 몇 번을 말해도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상해지수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렇죠? 상해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중국 증시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시진핑의 3년임 이후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 하면서 측근을 전부 다 이제 시진핑 본인 측근으로 이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좀 미중 갈등이 대두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이 대두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 때문에 조금 더 약세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장중에 있었던 이슈 중 하나가 하나 보여드릴게. 자, 이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 이 트위터 인수는 좀 중요했습니다. 트위터 인수가 왜 중요했냐? 이것도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트위터를 인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사주를 매각해가지고 나온 돈으로 트위터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자사주 매각은 주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테슬라의 약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테슬라의 약세는 국내 2차전지 관련주의 약세가 이어지는 연속적인 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트위터 인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테슬라의 좀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도 좋을 만큼 좋은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한국거래소 배터리 재활용 ETF가 11월에 상장을 한다. 폐배터리 ETF가 상장된다는 소식이거든요. 당연히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이겠죠. 성일 하이텍을 비롯한 세비캠
일단은 보통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가장 잘 가죠. 제가 성일하이텍도 오늘 장중에 차트만 보고 좋아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이슈가 나와주더라고요. 상승세 나와주고 있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이다. 성일하이텍 추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이 폐배터리 재활용 ETF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관련주한테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근 생각해 보시면은 로봇 관련 ETF가 나온다고 해서 로봇 관련주가 강세가 나왔지만 급등이 나왔나요? 또 원자력 관련 ETF가 나온다고 해서 원자력 관련주에 강세가 나왔지만 급등이 나왔나요?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ETF가 나온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폐배터리는 좀 다를 수가 있죠. 폐배터리는 워낙 지금 시장 내에서 주목도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으나 일단은 이 ETF 이슈 하나만 가지고 엄청나게 큰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치로만 봤을 땐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예요.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두 종목 다 외인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으로는 LNG 0% 할당 관세 내년 3월까지 지속한다. 이와 같은 소식에 당연히 조선업이 웃겠죠. 조선 갑자기 안 보이네. 잠시만요. 두산전기 조선 오씨 잠깐만요. 조선 여기 있다. 바로 밑에 있었는데 못 보고 있었네요. 해운 조선업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선업 관련주의 강세의 바탕은 가장 근본적인 건 수주죠. 원자력하고 조선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려면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수주. 얼마나 많은 계약을 따오냐가 이 조선업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건데 계약이 곧 이제 매출과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LNG의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내용은 당연히 조선업한테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밖에 금일은 전부 다 역시나 또 개별주의주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 정말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렵다는 게 별거 없어요. 등하락이 많고 개별주 위주의 강세가 나오니까 이 대처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뭐 간대 하면은 쭈두쭈두 갔다가 살까 하다가 물리고 다음날 또 손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종목 또 가니까 또 샀다가 또 물리고 이런 식의 반복이 나오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 개별주의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한번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혹은 시나리오를 제가 계속 짜라고 했잖아요. 지금 코스피 이 삼성전자와 이 매도세가 나온 거는 나는 일시적이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 FMC 회의 이후로 삼성전자의 외인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가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고 코스피의 강세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금리 속도 조절론이 정말 사실로 대두가 되면서 12월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면은 당연히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국내 증시 역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사가지고 뭐 연말 대형주 랠리 뭐 배당주 사가지고 연말 배당 랠리 이런 건 노려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구축해가지고 한번 저거 생각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자기만의 시나리오대로 가면 그대로 좋은 거고 아니면은 뭐가 틀렸나 한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오르면 올랐구나, 오늘 떨어지면 떨어졌구나 이렇게만 보고 지나면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예측할 수 있고 폭락장이 와도 또 대응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키워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일단 개별주의주의 강세가 나오는 만큼 웬만하면 뇌동매매는 정말 자제해 주셔야 돼요.
개별주의주의 강세가 나오는 만큼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증시가 상승장에서 만약에 뇌동매매를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혹시 안 좋긴 하지만 증시가 좋으면은 어쨌거나 밀려도 많이 안 밀릴 것이고 상승세가 이어지니까요. 근데 이게 증시가 안 좋은 날에 막 급등 종목 잘못 사면 정말 쭉 밀린다니까요.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는 더 빠졌네요. 진짜 제가 분명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9시 40분에 약 반등 나오고 있었을 때 이때 이 부분이죠. 그쵸? 반등이 나오고 있어 해가지고 사람들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과대 낙폭으로 인한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매수하는 사람 분명 있었을 거예요. 와, 이거 위메이드 맥스 과대 낙폭이다 산다 하면서,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때 샀으면 쭉 밀려가지고 그냥 물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분명히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믹스에 대한 악재권 해소된 거 없다. 아직 위험하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사신 분들 없기를 바랄게요. TYM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에도 혹시 뭐 이쪽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TYM이 그 우크라이나한테 이 농기계를 좀 지원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TYM이 추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부각돼가지고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한 칸 뛰어나가지고 아직 확실하게 부각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묶일 수가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TYM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어? 이러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는 말씀드릴 거는, 자, 이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을 좀 대비해야겠죠.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걸 대비해야 되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저희 이제 한미 훈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미 공중 연합 훈련이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대만 역시 공군 훈련을 한다고 해요. 자, 한미 훈련을 하면 당연히 북한하고 중국이 기분이 안 좋겠죠. 북한하고 중국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무슨 리액션,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강경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대응으로 똑같이 군사 도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좋은 거고, 만약에 나오면은 당연히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요일까지 FOMC 회의 전까지 보수적인 관점을 또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군사훈련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중국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약간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 돌발 행동을 할 경우 증시에 악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다 끝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이라도 제발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